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이 위험해질 건데 그 이유는 바로 JP 모건 때문이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뒤에서 깔끔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살펴보시죠. 먼저 미국의 장기 국채죠. 30년물 국채가 잘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5%를 다시 넘어서고 있어요. 근데요, 이제 미국에서 빚이 뭐 거의 이제 40조 달러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거 허리띠를 졸라매서 갚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찍지만 더 큰 성장을 통해서 그 부채 비율,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낮추려고 할까요? 후자입니다. 그렇죠? 근데 빚을 어쨌든 돈을 더 내서, 그러니까 빚을 내서 돈을 더 쓰고 싶은데 장기 국채가 잘 팔려줘야 되는데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지금 5%가 넘었거든요. 2007년 이후에 최고 국채 금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기 국채 잘 안 팔려요. 그러면 단기 국채, 중기 국채를 더 발행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년 국채 금리, 그러니까 국채를 찍었는데 공급이 더 많고 수요가 안 따라옵니다. 그러면 가격이 폭락하죠.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이자 5% 이상을 줘야 그나마 조금 더 구할 수 있겠죠. 근데요, 이제 국가에서 그 돈을 찍어서 빚을 내서 쓰고 싶은 것은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국채 금리가 지금 다 튀고 있어요. 유럽은요. 그 어떤 국가도 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빚을 내서 돈을 써야 정치인들이 표를 얻지 않습니까? 뭐 이제 경제 무너지면 정권 바로 교체되거든요. 미국 정부 역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빚을 좀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 국채가 안 팔려? 그럼 중기, 그 다음에 단기. 중기, 단기 더 해서 수요를 그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이쪽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장단기 금리 격차는 이렇게 되면 조금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장기 국채 금리 이쪽 공급을 딱 줄이는 거예요. 공급을 줄이고 단기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그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 간의 금리 차이가 좀 줄어들어요. 장기 국채 금리 이제 캡을 씌운다고 하더니 모자를 딱 씌우면 그 못 튀게 딱 막습니다. 그러면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굳이 장기 국채를 살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위험 선호 현상이 조금씩 올라갈 수 있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다. 이 방향성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뭐 국가, 기업, 개인 다 빚이라 쓰고 우리가 욕망이라고 읽을 수 있거든요. 이게 사라질까요? 전 안 사라진다라고 봅니다. 힘들어도 해외여행 가야죠. 차 사야죠. 근데 대부분 뭘로 합니까? 집 사야죠. 빚으로 사죠. 그렇죠? 월가나 금융 엘리트는 이것들을 철저하게 활용하고 있다.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메타플랜에서 우리가 뭐 자주 얘기를 드리진 않죠. 대부분 전 세계는 스트래터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일본판 그냥 스트래터지 똑같아요. 그 뒷단에 월가 엘리트 세력들 지금 여기 다 잡고 있습니다. 메타플래닛에서 비트코인, 이제 그 일본 엔화 스테이블 코인, 증권 토큰을 활용한 디지털 신용 모델에 대한 사업성 검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아까 제가 빚을 권하는 사회, 앞으로 빚은 더 커져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세련된 용어로 지금 바꿨습니까? 디지털 크레딧이래요. 크레딧이 신용 아닙니까? 이게 빚이에요. 디지털 크레딧 비즈니스 모델을 뭐 검토를 착수한다고 하는데 이미 계획 다 끝난 거예요. 해당 디지털 크레딧은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증권형 토큰을 활용해서 회사 채권 등 신용 상품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하고 유통하고 관리하는 금융 모델이다. 메타플래닛이 지금 그 비트코인 전 세계 상장 기업 중에 몇 위로 많이 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 현재 43,000개 들고 있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스트래터지 21 캐피탈 다음이에요. 근데 뭐 누가 뭐 1위, 2위, 3위냐 의미가 별로 없는 게 결국 다 월가 아니면 전통 금융, 세계 최고의 뭐 자산 운용사들 결국 거기가 다 대주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는 뭐 주주 대부분 대동소이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검토한다고 하는 디지털 신용, 이 빚을 권하는 사업이거든요. 실패할까요? 저는 실패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단순화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온체인 합니다.
기존에 있던 전통 자산 화폐를 블록체인 위, on 블록체인, 줄여서 온체인이요. 여기로 지금 옮긴다라는 얘기는 그냥 그들 입장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빚 있죠, 빚. 빚을 더 쉽게 발행하고 더 쉽게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로 활용합니다. 이게 온체인이라 보시면 돼요. 정말 신박한 아이디어죠. 이것을 지금 세련된 표현으로 빚을 디지털 크레딧이라 말만 바꾼 거예요. 빚을 돈 계속 찍고 빚고 나는 사회 만들고 포머를 일으키는 거죠. 가만 눈만 뜨면 막 집값이 오르고 주식값이 오르고 코인값이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더 잘 팔기 위해서 자산 토큰화, 세련된 표현, 증권형 토큰 또는 뭐 미래의 금융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표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제가 단순하게 그럼 우리는 비트코인에 왜 투자하냐? 화폐량 증가에 우리가 배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으로 세상이 망가질수록 비트코인은 희소합니다. 이건 뭐 더 이상 찍을 수가 없잖아요. 화폐량 증가에 배팅하는 게 비트고요. 이더는 뭐냐? 엄청난 빚이 발행이 되죠.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되겠죠. 그 인프라가 그냥 이더리움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저는 실패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좀 대표적인 비트 이더만 가져온 겁니다. 엄청난 빚, 엄청난 화폐 앞으로도 계속 찍어낼 거예요. 뭐 디지털 버전, 뭐 스테이블 코인 예전처럼 뭐 연준 한국은행만 지금 돈을 찍습니까? 어떤 규제만 통과하면 뭐 서클도 찍고 뭐 오픈 뭐 스탠다드 뭐 이제 연합체들도 찍고 뭐 다른 뭐 테더도 찍고 계속 찍어낼 겁니다. 빅테크도 맘만 먹으면 다 찍을 수 있거든요. 이 엄청난 빚과 화폐량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하나로 감당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비트 이더에도 투자를 하시지만 일부 타 알트코인, 타 망, 고속도로 망에도 일부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더로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뭐 이란, 뭐 지금 뭐 온건한 지도자에서 뭐 쓰레기까지 이란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고요. 얼마 전에 나토 정상회담 끝났죠. 나토 정상회담이 튀르키예, 그러니까 터키 앙카라 수도에서 개최가 이미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트럼프는 항상 그 유럽들에게 막 쓴소리를 장렬하는 거죠. 야, 니들 전쟁할 때 왜 나 안 도와줘? 야, 니들 지금 그 GDP 대비 국방비 이 정도는 써야 되지 않아? 너희들 너무 프리 라이딩 하는 것 같아 하면서 엄청나게 면박을 줘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트럼프를 달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이 알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좀 진정하시고요. 우리가 미국 무기 75조 원어치 좀 사겠습니다. 미국 무기 우리가 살게요. 그러면서 마지막 보십시오. 트럼프 함께 남기를 원한다. 비공개 회의장에서는 유화 제스처를 보였다. 느낌 오십니까? 이게 결국에는 인생 자체가 모든 일이 다 협상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엄청나게 몰아붙이고 나중에 이제 원하는 것을 지금 얻어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코인 투자랑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든 싫든 지금 트럼프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란과의 MOU가 지금 진짜 파기 됐습니까? 석기 시대로 진짜 갑니까? 또는 공격했다가 야 우리 대화 좀 할까? 또 공격했다 때렸다가 야 우리 대화 좀 해야 되지 않아? 이게 반복할까요? 전 석기 시대는 지금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나토를 미국이 진짜 말로 탈퇴한다 니들 다 필요 없는 존재야 막 하면서 유럽은 그럼 진짜 적대 국가가 될까요? 아니면 무기 판매하고 야 너희들 나 진짜 그린란드 내놔. 그린란드 안 내놓으면 나 나토 진짜 나가는 수가 있어. 그럼 러시아 니들이 알아서 해. 지금 이렇게 겁박을 어떻게 보면 하면서도 지금 무기 75조 원 팔았잖아요. 실리를 완벽하게 챙기고 이제 국방비 미국이 국방비를 줄이면 다른 나라 당연히 늘려야 돼요. 독일 뭐 이런 데 엄청 일본 장난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도생을 유도하고 있습니까? 후자죠. 후자입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다 똑같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국 중심, 실리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AI랑 크립토랑 연관이 돼 있냐? AI와 크립토가 미국에 엄청난 혜택을 줄 수밖에 없다니까요. 더 정확히는 달러 패권, AI 패권. 이제 미래에 지금 중국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경쟁력에서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AI와 크립토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부를 국방력을 힘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저 두 개는 도구입니다. 어떻게든 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핵무기를 미국에서 하는데 중국, 러시아는 그럼 핵무기 안 갔습니까? 금융 핵무기라고 전 비트코인 예전부터 얘기를 드렸죠. 본인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결국 코인도 키울 것이다. 이 뉴스 이미 지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나와요.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 시리아 중동에 있는 그 국가를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시킵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데 관계 정상화 속도 의회에 이미 통보를 완료했고 45일 뒤 효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시리아를 갑자기 띄워줍니다. 사실요, 시리아는 1979년 이후 47년 만에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제 남은 것은 이란 전쟁하고 있는 북한, 쿠바 요 세 개 남았습니다. 시리아가 여기서 탈퇴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은. 그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국제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시리아에 시키겠다. 시리아에 재건할 수 있는 기회. 여기가 내전으로 지금 뭐 전쟁으로 막 망가졌거든요. 너희들 이제 재건해야지. 너희들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때가 오지 않았어? 진짜 시리아를 위해서 테러 지원국 해제할까요? 트럼피즘을 이걸 가만히 보시면 정말 이게 좀 너무나 황당해요. 이전과 너무나도 180도 다른 전 세계 질서가 아주 빠르게 짜여지고 있거든요.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걸 가져올까 고민했지만 이 구글 지도거든요. 보시면 중동이죠. 요즘에 이제 한창 뜨거운 그 아이맥이라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 미국 주도로 중국은 1대1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 주도로 인도, 중동, 유럽을 잇는 그러니까 무역의 이제 항로가 되겠죠. 여기 이제 키우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인도에서 시작해서 중동, 저 그리스, 이탈리아 이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원래 안이 이거였어요. 인도를 통해서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유럽으로 가는 항로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이란이에요, 이란. 근데 문제가 지금 아주 큰 문제가 있죠. 첫 번째가 호르무즈 해협, 두 번째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말 안 들어요. 호르무즈 죽을 때까지 저항할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보십시오. 이게 원래입니다. 인도에서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 항구 거쳐서 이제 저 그리스로 가는 게 이게 이란. 근데 보십시오. 이안이 새로 생겼어요. 이안이 뭐냐면 인도는 똑같고요. 인도,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까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로 안 가고 시리아로 틀어요. 시리아 갔다가 튀르키예로 갔다가 이제 저 유럽으로 갑니다. 요게 이안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패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리아랑 튀르키예를 집어넣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만약 그러니까 이제 이란 이안입니다. 서로 이제 보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러면 뭔 대안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이안이 새롭게 튀어나온 겁니다. 원래부터 있었지만 최근에 곽강을 아주 세게 받고 있죠. 이렇게 되면 가장 큰 수혜국은 튀르키예가 됩니다. 터키, 그 다음 시리아인데요. 튀르키예는 사실 이게 지정학적인 굉장히 요충지예요. 그러니까 물류 허브 동시에 그다음에 이제 시리아가 이제 전쟁으로 많이 무너져서 또 여기 철도를 깔아야 돼요. 이게 지금 완성된 루트가 아닙니다. 지금 막 철도랑 뭐랑 다 지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각국에서 본인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철도 이거 연결시켜야 돼요. 뭐 1,몇백 킬로짜리 철도가 있습니다. 백원 특수도 그럼 튀르키예에서는 누릴 수가 있고요. 제가 보니까 튀르키예가 거의 박쥐입니다. 박쥐. 튀르키예도 그렇고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친미, 친중 이게 딱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로 하면 외교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실리 중심.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쪽 친미, 어떤 면에서는 친러, 어떤 면에서는 친중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튀르키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터키를 선택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뭐 계속 그냥 죽일 듯이 싸울 기세고 이란은 뭐 그러니까 더하면 더했을 이 두 국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금 새로운 항로, 이안을 만들어낸 거예요. 당연히
튀르키에 유리한 지금 이 안을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격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역사를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우군도 적군도 없고 이제는 각자 살 길을 알아서 찾아야 돼요. 이 정말 이 난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질서가 바뀌고 불확실해. 모든 게 불확실한 뭐 공식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 세계가 정말 아픈 데들이 점점 이제 많이 나와요. 약소국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이럴수록 저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 커질 것이다. 이것도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뭐 조금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긴 좀 그런데요.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이죠. 지금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요. 들어가려면 연구직인데요. 고졸이 할 수 있어요. 고졸 연구직. 생산직인데요. 대졸자도 지원할 수 있게 지금 학력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원래는 대졸자가 생산직을 못 가, 뭐 고졸만 갈 수 있었는데 대졸자들이 나 생산직 일하고 싶은데 왜 이거 학력 제한하냐 해가지고 SK에서 다 풀어버렸습니다. 이게 상상이 하셨던 분이 혹시 계십니까? 최고의 기업, 대학교를 나와야 원래는 들어가는 게 공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깨지고 있어요.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두려움을 심어줄 겁니다. 더 이제 트럼피즘이 가면서 더더욱.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익숙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취직하고 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이런 공식 자체가 지금 다 깨졌어요. 투자도 똑같아요. 지금 사고의 대전환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하고요. 지금 글로벌 질서가 너무나 빠르게 지금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에 빠르게 적응은 이제는 필수입니다. 이렇게 해야 일단 살아남을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성공을 우리가 도모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 교육, 진로 문제도 지금은 아직 교육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입시교육 뭐 학원 보내서 뭐 영수 저기 해서 저기 의치대 보내고 요게 이제 공식이잖아요. 뭐 스카이보다 요즘 더 의대인 것 같은데 이제 부부들이 뭐 요즘 맞벌이 많이 하시니까 공고사직, 희망퇴직 막 아직 뭐 60이 아니고 50도 아니고 뭐 심지어 뭐 40대 공고사직을 당한 다음에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제가 봤을 때 AI로 인해서 자녀 교육도 이제 학교들이 조금씩 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변해야 합니다. 이거 우리 지금 우량코인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왜 하냐면 우리 미래가 불확실해요. 뭐 노후 확실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실은 우량코인에만 투자를 대부분 하시는 게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선점을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림과 인내가 너무나 쓰라리지만 이게 참 필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지금은 좀 힘들지만 결국은 내가 맞았구나. 결국 큰 수익을 거뒀을 때 희열이 얼마나 클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비트와이즈에서 암호화폐가 2022년 이후 3분기 연속으로 하락했다. 가장 긴 부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분기 비트와이즈에 큰 거 10개 묶어놓은 크립토 인덱스가 있거든요. 이 상품이 전분기 대비 15.4% 오히려 떨어졌고 10개 코인 중에 8개가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뭐 가장 많은 돈이 실은 빠져나갔죠. 여기서부터 또 중요합니다. 가격은 떨어졌는데 같은 기간 이더리움 거래 활동은 13배 증가,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의 돈은 60%더 들어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운용 자산도 2배 수준으로 올라와 있죠. 우리가 예전부터 했던 말 이런 거잖아요. 코인 그거 어디다 써? 실체도 없고 지금 어디다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더리움 활동 13배, 뭐 디파이, 금융, 뭐 무기한 선물, 스테이블 코인 우리가 솔직히 몇 년 전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실사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아까 제가 화폐가 많이 무너져요. 특히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서 달러 대비한 환율이 다 망가집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선방하고 있는 거겠죠. 저기 뭐 아르헨티나, 저 튀르키예, 이란 장난 아닙니다. 그런 데는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실사용은 어쨌든 사실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지만 가격은 기록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질문이 이렇게 한번 던져 보시면 좋아요. 이 코인이 정말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본질적인 위기인가? 정말 이거 쓰레기 맞나? 이게 그러면 뭐 손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타 코인 자체의 어떤 뭐 이슈가 아니라 여타 다른 사정, 뭐 전쟁, 뭐 금리, 뭐 연준의 뭐 이제 매파적 기조, 뭐 유가,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뭐 입법의 지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더 미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JP 모건이 오랜만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비트코인의 진정한 장기적인 위험은 지금 스트래터지가 뭐 비트코인 판다 많이 들고 있다 이게 아니다. 그럼 뭐냐 했더니 기관들이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방향을 전환하는 데 있다라고 밝힙니다. JP 모건은 지금까지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스트래터지의 비트코인 매도는 그건 부차적인 거야. 그게 주가 아니야. 지금 뭐가 문제냐? 전통 금융권, 더 정확히는 은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큰 대형 은행들이 무허가 네트워크, 이거 퍼블릭 체인 말하는 거거든요. 퍼블릭 체인을 안 쓰고 프라이빗 체인을 씀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더 큰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풀어볼게요. 일단 7, 8년 전에 요 문구 기억하실 거예요. 블록체인은 혁신이다. 기술인데 코인은 사기다. 여기 7, 8년 전에 우리에게 귀에 세뇌가 될 때까지 우리나라 정부 관료도 이 얘기를 엄청 했잖아요. 이 발언에 지금 굉장히 교묘하고 세련된 버전 지금 업데이트 시킨 거예요. JP 모건. 자, 이걸 얘기를 드려볼게요. 무허가, 퍼미션리스를 야, 허가도 없는 체인 쓰고 너희들 허가도 안 받은 그 미허가? 야, 퍼블릭 체인 그런 거 너희들 쓸 거야? 야, 거기 뭐 비트코인 투자? 그럼 니들 망하지. 망하는 거지. 야, 프라이빗 체인 우리가 딱 통제하고 대형 은행 너 뭐 이상한 거래소에 때 돈 맡길 거야? 비트코인 거기다 맡겨 놓는다고? 아니지. 우리 같은 프라이빗 체인 지금 키넥시스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 JP 모건 거. 이거 안 쓰면 통제가 안 돼요. 너 뭐 테러 자금 뭐 그거 끊어줘야지. 우리는 이거 컨트롤 할 수 있잖아. 너 퍼블릭 체인 쓰면 망한다니까. 비트코인을 거기다 올린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냐? 지금 일단 팩트는 프라이빗 체인 맞죠? JP 모건 잘 쓰고 있어요.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키넥시스가 본인만의 프라이빗 체인 그 본인 꼭 인터넷이 아니고 인트라망처럼 본인들만 쓰는 망일까요? 아니에요. 퍼블릭 체인과 아주 잘 소통 호환이 정말 뭐 엔들리스 뭐 그 뭡니까? 그 유연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어떤 퍼블릭 체인과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냐? 이더리움, 또 이더리움 레이어 2, 뭐 베이스, 폴리곤, 온도 파이낸스, 온도 체인도 있어요. 온도, 아발란체, XRP 레저, 이거 리플망이죠. 체인링크, 레이어 제로, 퍼블릭 체인들 다 뚫려 있어요. 왔다 갔다 다 합니다. 특히 이더리움에 적극적이죠. 모니라고 하는 이제 MMF 펀드, 뭐 JLTXX, 지금 토큰화 펀드 다 어디에 올렸습니까? 이더리움 위에다 올렸어요. 퍼블릭 체인에 본인도 지금 펀드를 몇 개를 지금 2개나 올려놓고 뭐 퍼블릭 체인 쓰면 꼭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프라이빗 체인은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고여 있으면 안 돼요. 고립을 피해야 돼요. 당연히 호환시켜야 돼요. 호환. 그러니까 호환이 필수입니다. 필수. 선수가 아니고 필수. 호환을 하면 JP 모건 자기들께 이제 다른 외부로도 나갔다가 다른 외부로 나간 것도 JP 모건 막 내로 왔다 갔다가 되어야 유동성이 늘어나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장난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비트코인이 가장 큰 적은 스트래터지가 아니고 프라이빗 체인이다. 우리한테 맡겨라 한마디로. 왜? 이미 키넥시스에서 4조 달러를 처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의 국채나 이제 뭐 레포 거래할 때 지금 키넥시스 많이 써요. 실제로. 퍼블릭망 안 쓰고 프라이빗 체인 썼다. 4조 달러. 근데 퍼블릭 체인 그 뭐 이더리움 뭐 솔라나 뭐 좀 뭐 있습니까? 뭐 아발란체 야 그거 통제도 안 되는 거 그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지금 계속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덧붙여서 그런 불안한 망에다가 비트코인을 올린다고? 너도 괜찮겠니? 그거 날아가면 마음 쓰릴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더 큰 화폐, 더 큰 빚더미에 앉게 할 게 이제
그렇게 이제 상황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입니다. 토큰 화폐가 이제 난무하죠. 디지털 버전으로 디지털 크레딧, 디지털 빚이죠. 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더리움 하나에 담기겠습니까? JP 모건 하나로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티 체인의 시대가 되고 멀티 화폐가 되고 멀티 플랫폼의 시대가 이미 지금 무한 경쟁이 벌어진 거죠. 이건요, 어떤 기관이라고 해서 꼭 무슨 망을 쓴다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가 됐건 기업이 됐건 개인이 됐건 각자 선택하는 시대예요. 나는 프라이버시가 제일 중요해. 그럼 프라이버시 체인 또는 뭐 양자, 뭐 퀀텀 컴퓨터 공격이 나는 제일 취약하면 난 안 써. 이런 사람도 있을 때고 나는 가성비, 무조건 가성비가 최고지. 이런 사람 많죠. 그래서 솔라나 많이 쓰는 거예요. 나는 됐고 무조건 보안성이 뛰어나야 돼. 그러면 이건 비싸도 이더리움 쓰는 거고 거래, 뭐 송금, 결제 목적이 다 달라요. 이게 이제 자기에 맞는 것을 그냥 입맞춤 자기 알아서 쓰는 거예요. 맞춤별로. AI도 선택을 할 겁니다. 어떤 망이 제일 좋아? 기가 막히게 찾아내겠죠. 달리 말하면 JP 모건조차도 극심한 경쟁에 이미 휘말리고 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프라이빗 체인이 최고야. 퍼블릭, 야 그거 불안하지 않아? 지금 기가 막힌 겁니다. 사실은 과거 100년 동안 JP 모건 세상이었어요. 본인들 마음대로 쥐락펴락 했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 격하게 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이미 다이먼 회장, 우리 종필이 형님은 지금 자존심 상한 거예요. 지금 뭐 자꾸 예전에는 거들먹거리지도 진짜 한 손가락만도 안 됐던 그 코인베이스인가 뭔가 그 친구 와가지고 막 하니까 진짜 그 인터뷰 방송에서 그 똥이란 표현을 쓰면서 그 똥 같은 녀석, 아 진짜. 근데 자존심 상한 건 자존심 상한 거고 빠르게 적응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JP 모건은 당연히 살아남는 거예요. 교묘한 그럴듯한 세련된 말에 속지 마시고요. 행동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분석 업체 워처그룹에서 XRP 예전 같은 500% 상승은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뭐 2024년 11월 달 그때는 뭐 트럼프 대통령 재선, 친코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 있었죠. 비트코인 10만 달러 넘고 그래서 폭발했지만 지금은 안 된다. 왜 안 되냐? 이란 전쟁 있고 인공지능 뭐 주식으로 돈 다 이제 몰아서 가고 있고 그러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꿈도 꾸지 마라 이거죠. 트럼프 랠리. 저는요. 솔직히 트럼프 랠리 시즌 2가 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언제일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모릅니다. 근데요. 1년 전 삼전 닉스의 영업이익률이 80%가 될 거라고 혹시 예상하셨던 분 계십니까? 삼전 닉스의 그것도 분기 영업이익이 뭐 89조요, 뭐 100조요. 이거 예상하셨던 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언제냐는 몰라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 알까요? 전 트럼프 대통령도 해요. 몰라요. 언제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맞추는 걸 그냥 포기합니다. 저는 그냥 포기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스스로한테 지금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보시는 거예요. 미래가 확실한데 가격이 지금 너무 싸.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미래가 너무 확실하고 이게 지금 커질 게 뻔히 보이는데 가격이 너무 폭락했기 때문에 98%의 대중이 외면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한번 스스로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부가적으로 아무리 좋은 자산이라고 해도 이미 높아졌어. 달리고 있는 말, 너무 오랫동안 달리는 말이야. 지금이라도 가야 될 것 같아.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레버리지, 뭐 2배, 3배 ETF 절대 금지. B2도 당연히 비추입니다. 코인데스크에서 다음 주에 클래리티법 최신 버전이 나올 수 있다. 다음 주라면 7월 13일 월요일. 다음 주 초에 뭐 초안이 발표가 되고 이달 말에 상원에서 논의가 될 것 같다. 새로운 법안이 그 이제 은행위, 농업이 이거 내용 지금 이제 합친 거죠. 근데 여전히 윤리 문제를 포함해서 난관이 많다. 이게 지금 맞는 표현이고요. 7월 13일 월요일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드디어 복귀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학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가 매일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국회의원들이
지금 각자 방학 시간이었던 거예요. 일도 안 하면서 뭐 이 뉴스 저 뉴스 계속 나왔던 겁니다. 재밌죠? 현재 물론 클래리티법 통과 확률이 뭐 한때 80%가 넘었지만 지금은 40에서 50% 왔다 갔다 합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결국은 타협이 나올까요? 뭐 저는 뭐 예나 지금이나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요, 8, 90%전 될 거라 보지만 10%, 20%가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각오가 없으면 저는 안 돼도 별 상관없다고 봐요. 솔직히 이제 뭐 고속도로면 더 좋겠지만 국도로 달리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랄까요? 본인의 확신이 굉장히 전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걱정해서 그리고 지금 이 바뀝니까? 우리가 클래리티 이거 뭐 트럼프 대통령 뭐 이란 전쟁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거 걱정해서 뭐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는 걱정을 그냥 하는 대신에 현재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거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올해 2026년 여름 딱 한 번뿐입니다. 모두 이 여름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